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공시 누락액이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론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돌잔치를 했던 아기와 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4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고3 등교 수업 이틀째였던 어제 대구에서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고3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 모두 처음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의연 사무실에 이어 쉼터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정의연은 할머니가 계시는 곳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 공시 누락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37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따른 부실회계 의혹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기관을 추천해달라는 정의연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새롭게 부실회계 의혹이 불거진 곳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정의기억연대의 서울 마포 쉼터입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봉사단체로부터 보조금과 기부금 1억 4,500여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대협은 국세청에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밖에 디자인 제품업체 마리몬드로부터 받은 기부금 5억 원과 국고보조금 8억 원 등 현재까지 정대협이 공시 누락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만 37억 원에 달합니다. 정의연 측은 단순 회계 실수일 뿐이라며 외부 감사를 통해 해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한국공인회계사에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계 감사로는 기부금의 불분명한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회계 재무제표는 잘못돼 있고 빠진 금액들도 많고 엉터리잖아요. 검사를 하려고 해도 검사를 할 자료가 부족하다. 실제 추천 요청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감사기관 추천을 거절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후원금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고 정의당도 윤 당선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한 여당 내 첫 사퇴론이 나왔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이제 더 이상 해명과 방어로 끝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퇴에도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또 국정조사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 이후에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순서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윤 당선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외부 감사 결과 등이 나오기 전까지 윤 당선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도 후원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후원금은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를 약 6억 원어치 사들이는가 하면 5억 원을 쓴 중축 공사 비용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눔의 집이 공개한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8억 2천만 원이 들어와 7,600만 원을 써서 7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수입은 78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39억 원으로 연간 13억 원꼴로 쌓아놨습니다. 대부분 후원금으로 구성된 수입을 그동안 절반도 안 쓴 셈입니다. 그나마 사용한 돈마저 후원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토지 매입이나 생활관 증축 자금으로 1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토지를 매입하고 생활관을 증축하려는 목적도 요양원과 같은 수익 사업에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시설 공사나 토지 취득에 부적절하게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수사팀을 꾸려 나눔의 집이 그동안 후원금을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의 대부분이 유흥업소 업주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전민석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다 방문자 명단도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금 쓸 거예요. 저 아는 분들이라서 가시고 나면은 제가 다 결국 출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런 집합금지 명령문이 붙으면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8대 방역수칙을 담은 행정명령을 지난 11일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점검해봤더니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이라도 꼭 입장하실 시에는 정확하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발열 체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방역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등교 첫날 전국에서 86개 학교가 등교를 중지했고 2만 1,2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전국 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예정대로 치러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중단된 인천의 60여 개 학교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셀프 시험을 치러서 이번 학력평가도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시험지를 나눠주며 고3 학생들의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5개 영역에서 시행되는 이번 평가에는 전국 고등학교의 77%가 응시했습니다. 지난 3월 학력 평가는 집에서 시험을 본 데다 성적도 산출하지 않아 사실상 이번 시험이 첫 번째 전국 단위 학력 시험 때인 셈입니다. 이번에 학교로 나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서 그나마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사발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능에서도. 그걸 안 보다 보니까. 하지만 이번 시험도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된 인천 지역 66개교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지를 내려받아 셀프 시험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채점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3,000여 명의 학생들은 성적 산출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등교 수업 첫날 전국 고3 학생들의 출석률은 95%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가해 입주민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신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심 씨는 주차 문제로 숨진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심지어 사직을 강요하는 등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카메라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는 데 가서 막 때리고 그리고 아닌가 누가 하면 아닌가 다 하러먹고 지갑 아닌가 찾아먹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서 입주민이 택배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배 분류를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선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업무 수첩을 근거로 고인이 주민 갑질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 대해 범죄 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에 대해 범죄 단체 가입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 최근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박사방 유료 회원은 60여 명으로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심각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박사방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성격이 있는 점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자가 인정되면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이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목적으로 적용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 회원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에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붙어 있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안성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왔다고 잠궈 그랬는데 경찰 한 대에 와서 4-5명 오셔가지고. 피의자는 군에서 휴가를 나온 남자친구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제로 문을 뜯고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넣어져 집어낸 상태고 술 마시고 그런 건 없고 둘이 이제 사귄 친구 관계잖아요. 다툼이 이제 있었겠는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체포한 해당 남성을 군사경찰에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전북 익산시 웅포대교를 달리던 SM5 차량이 강으로 추락해 58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일대에선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레커차가 파손된 차량을 강물에서 꺼내 올립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웅포대교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교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떨어진 건데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바다가 된 도로 위로 차량들이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인근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공사하는 구간 옆에 신축관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후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빠졌어요. 긴급 복구 작업으로 15,000여 세대의 물 공급이 한동안 중단됐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3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 제부도에서는 실종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 2명과 놀러온 이 남성은 어제 오후 1시쯤 밀물에 고립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이 수영을 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2살 유아가 숨졌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11살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민식이법 1호 위반자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역과 금융, 안보까지 사사건건 얼굴을 붉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 문제를 놓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를 제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行使现有法赋予的职权，从国家层面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 홍콩의 법률은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역시 홍콩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인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새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코로나 사태 직전만 해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홍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홍콩 내 민주화 진영과 야권의 반발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알려진 검찰 간부의 도박 스캔들로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 본인과 측근들의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아베 내각의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검 검사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달 초 산케이 신문의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퇴직했어야 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측근 인사의 도박 스캔들에 비난의 화살은 아베 총리에게 쏠렸습니다. 政治がなされたわけでありますが、最終的には内閣として決定をいたしますので、総理大臣として当然責任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ご批判は真摯に受け止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정권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에는 아베 총리 내외가 사학재단의 국유지 헐감 매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발휘했다는 의혹인 사학 스캔들이 터졌고 지난해 말에는 세금을 유용해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했다는 이른바 벚꽃 스캔들이 터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최측근 보좌진들의 불륜 출장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난달에는 부인 아키에 여사의 벚꽃놀이와 아베의 여유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영상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60%가 넘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가운데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응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표현하며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구축을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1987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 8587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는 방안을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해 공중에서 폭파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8587기는 1987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고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습니다. 어젠 순찰차가 길 잃은 사슴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호의를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멧돼지 떼입니다. 빨리 감기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나 봤더니 수십 마리의 멧돼지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주택가에 난데없이 야생 멧돼지 떼가 나타났는데요. 조그만 새끼들까지 모두 데리고 어쩐 일일까요? 베를린 경찰이 도로까지 임시 봉쇄한 덕에 멧돼지 가족들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었다네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이 시점에 인도에서는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소에 모였습니다. 슈퍼 사이클론이 덮쳤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네요. 엄청난 폭풍 후에 나무가 마치 뽑힐 듯이 흔들리는데요. 이 차량은 결국 쓰러진 나무에 깔려버렸습니다. 암판이란 이름의 슈퍼 사이클론이 인도를 강타했는데요. 최고 풍속이 무려 시속 185km, 21년 만에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26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물론 가축들까지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태풍까지 정말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어제 아침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과 전주 15도 선입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더 따뜻해질 텐데요. 단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25도, 전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단 오늘도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속초 17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수도권과 영서에서 비구름이 지납니다.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서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남부 내륙에서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영동 북부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15.2도, 창원은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전주와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